자, 이제 5번 주택법입니다. 일본 영어에서 기본 한 문제는 기본이고 보통 두 문제 잘 나옵니다. 자, 주택 그러면 첫 번째 생각나는 게 부속토지 포함하고 단독, 공동 구분한다. 한 문제만 딱 잡아놓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분리에 관한 사항, 주택 구조 형태상 아까 이제 단독, 공동, 단독에서 다중, 중3, 그거예요. 3층이야 330이야, 다가구는 3계층이야 660이야 19세대야. 아파트는 5계층 이상, 연립은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 다이어트는 4계층이 아니고 660 이하 이 부분이고, 국민주택 그러면 국민주택은 자 주택 도시기금입니다. 그 말 꼭 들어가야 돼요. 주택 도시기금 지원받아 건설 개량 주택에서 전용면이 85 이하인데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은 100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주택 도시기금 플러스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가 아닌 읍면은 기금 플러스 100 그래야 돼요. 참고 도생은 출제가 덜 되죠. 첫 번째 300 미만, 군민들 규모니까 85 이하, 도시지역에 건설한 주택입니다. 단지역 연립과 단지역 다 나온 적 없으면 혹시 나온다 그러면 건축에 힘이 거치면 5층까지 할 수 있다 그거. 타겟은 원룸형인데 원룸형 아파트 연립 다세대 그렇게 지을 수가 있어요. 5계층 이상으로 4계층 이하이고 660 초과되게 4계층 이하이고 660 이하되게 지을 수가 있는데 포인트는 B 봐야 돼. B. 욕실, 보일러실 제외한 부분은 하나의 공간으로 하되 30 이상이면 2개 공간 할 수 있다. 그거 딱 잡아놓고 30 이상이면 2개 공간. 그것도 할 수 있다지 하이한다니 할 수 있다. 그거 잡아놓고 면적이 14에서 50 이하니까 이게 함정. 14에서 50 이하니까 아파트죠.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무조건 50 이하가 돼야 된다. 연립이나 다세대는 85가 되는데 아파트는 도생이 되려면 50 이하가 돼야 된다. 그거 기억하시고, 그리고 세대는 지하층에 설치하지 말고 그런 거 함정 쓸 되는 게 아니고 2번 하나의 건축물에는 그때 5개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대원칙이 도생과 비도생이 같이 안 됩니다. 두 번째 도생 중에서 연립하고 원룸이 같이 안 돼요. 도생 중에서 다세대하고 원룸이 같이 안 돼요. 근데 다만 다음 두 개 밑에 A, B는 같이 됩니다. 원룸형하고 그 밖에 1세대니까 퇴직자 0 생각하고, 그리고 준주거하고 상업에서는 원룸형하고 비도생이 됩니다. 그리고 도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해 안 해? 잘 물어보니까 적용 안 합니다. 세대 구분형 그러면 한 지붕 두 가족이요. 한 지붕 두 가족. 세대 구분형 핵심 되는 거. 자, 구분 공간 일부를 구분 소유할 수 있다 없다? 없다고. 두 번째, 면적은 14 이상인데 상한선이 없어요. 그냥 14 이상. 50이야 이름 만들기 14 이상. 그리고 3분의 1 넘지 마라. 전체 호수의 3분의 1, 전체 전용면의 3분의 1. 3분의 1 넘지 말고, 그리고 주택 건설 기준 적용할 때는 한 세대로 본다. 계속 반복이지만 이게 올해 지금 3년째 되는데 출제가 안 됐으니까 구분 소유 안 된다. 14 이상 3분의 1 넘지 말고 한 세대로 본다. 그 부분만 반복해요. 준주택은 O, NO, 다, B 암기하죠. 오피스텔, 노인복지, 다중, 기숙사. 다중은 2종에도 다중이 있고 숙박에도 다중이 있는데 2종이든 숙박이든 무조건 다중은 준주택. 부대하고 복리인데 읽어보면서 부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당 단지 안의 도로, 보안 등 대문, 경비를 잘 읽어보면서 주민들이 뽀글뽀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주민들이 없으면 뭐라고? 부대. 밑에 어린 놀이터, 근생의 상가, 단지 상가, 유치원, 주민들 경로당. 주민들이 평소에 어울려 있으면 거기는 뭐라고? 복리. 그 구분하면 되고. 넘기면 4번 리모델링이다. 리모델링은 대수선과 일부 증축을 통해서 리모델링 하는데 증축하려면 기본적으로 15년 이상 경과. 증축의 범위는 전용 면적 10분의 3이 있는데 85 미만 되는 것들이 10분의 4까지 할 수 있고, 그리고 세대 수가 늘어나는데 기존 세대 100분의 15까지 늘릴 수가 있는데 늘리는 증가하는 방법은 간단해. 세대를 나누든가 통을 따로 짓든가 또는 수직 방향 증축할 때는 수직 방향 증축은 최대 3계층까지인데 어떻게 해서 그러면 15층 이상이면 3계층, 14층이면 2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다. 숫자 작게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공공택지인데 공공택지 그러면 공공택지는 포인트가 3개입니다. 그 공공택지 종류가 많이 있으니까 첫 번째 공동주택 건설용지지 단독주택 건설용지가 아니다.
두 번째, 수용 방식, 환지 방식 그 말 나오면 수용 사용 방식에서는 공공택지가 나와도 환지 방식에서는 안 나와요. 세 번째, 그 4번 보면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 지자체, 공적 주체가 하게 되면 공공택지가 나오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민간이 시행하면 공공택지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함정 쓰는 게 단독이냐 공동이냐 물어보면 첫 번째 공동, 단독이 나오면 무조건 X요. 두 번째 수용, 사용과 환지 쓸 때 환지 나오면 무조건 X요. 세 번째 시행자가 민간이 나오면 X. 그렇게 풀어라 이런 얘기입니다. 참고로 도정법으로 하게 되면 도정법 정비사업 할 때는 절대 공공택지면 도정법 정비사업은 전부 다 민간택지지 공공택지가 아니고, 주택단지는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사업계획 받는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인데 다음 시설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고속도로, 철도, 자동차 조형도로 2번, 3번 암기하고 20m 일반도로 8m 이상 도시계획 예정도로 그리고 기타 대리인 증한 시설인데 밑에 1번, 2번 그런 거는 숫자가 뭐 8m 이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부담 없이 읽어만 보고, 도로법에 한 일반국도,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로도 분리가 돼도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 우리는 뭐 암기하냐 그러면 20m 이상 되는 일반도로, 8m 이상인 도시계 예정도로 그 두 개를 암기해야 돼요. 7번 간선시설입니다. 명칭은 도, 상, 전, 가, 통, 지. 명칭 암기하니까 도로, 상하수도, 전기, 가스, 통신, 지역난방. 간선시설 인것은 이라고 물어보니까 도, 상, 전, 가, 통, 지 먼저 명칭 암기하고, 그리고 단지 안에 있는 기관실과 밖에 있는 기관실 연결하는 구간이 간선인데 맨 뒤에 가, 통, 지 세 가지는 단지 안에 있는 부분도 간선으로 포함한다. 그 다음에 공구입니다. 공구라는 것은 사업계획 승인받은 1단의 토지가 주택단지요. 이 주택단지를 둘 이상 나누는 게 공구예요. 나누는 게 공구인데 왜 나누냐? 첫 번째, 뭐 따로 한다? 착공, 사용검사 따로 한다요. 착공, 사용검사 따로 한다. 두 번째, 공구는 몇 메터 폭으로? 6m 이상 폭으로. 세 번째, 하나의 공구는 최소 300 이상 해야 되고, 네 번째, 전체 공구가 600 이상이 돼야 나눌 수 있다. 그 부분만 딱 적고, 1번, 주택법상 주택의 개념은 부속토지 제외하면, 무슨 제외입니까? 포함이지. 단독, 공동, 복합은 없어요. X. 2번, 5층 인 건물로서 1층 전부 필로티 구조 주차장 쓰고 나머지 층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각층 바닥면적 200인 공동주택은 5층인데 1층 필로티니까 1층 빠졌네. 4개층 남았네. 근데 한 층이 200이네. 공동주택이네. 그럼 800 아닙니까? 800. 그럼 뭐가 나야 돼요? 연립. 단위가 아니고 연립. X. 3번, 군민주택 단위금은 최대 100. 오해 X요? 오해야지. 최대 그랬으니까 100. 이게 중개에서 13위 시험 문제요. 최대 100입니다. 4번, 도생은 150 미만? 아니죠. 300 미만. 도시재 건설 85야. D는 좋았는데 앞에가 틀렸네. X. 5번, 전혀 문제 85 이하인 아파트는 도생이다. 섞지 말고. 도생이 되려면 아파트가 도생이 되려면 50 이하가 돼야 된다. X. 4번, 전혀 문제 40인 원룸의 주택은 욕실, 보일러를 제외한 부분 2개 공간 할 수 있다? 있다. 40이니까. 5가 되고, 7번, 하나의 건물은 단지형 연립 원룸형 함께 건축할 수 없다. 5. 8번, 준주거에는 단지형 다세대하고 도생이 아닌 거 함께 건축할 수 없습니다. 준주거 상업에는 원룸하고 도생이 아닌 게 들어가지 다세대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X. 9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의 세대별로 구분된 각각 공간은 전용 면적이 14 이상의 있어도 50 이하는 없어요. 14 이상 50 이하는 원룸형이고 세대 구분형은 14 이상으로 끝나는 거예요. X죠. 10번,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단지 공동주택 전체 호수 얼마 넘지 마라? 3분의 1. 11,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구분된 공간 일부 구분할 수 없다. X고. 12. 이종 근생에 속하는 다중은 준주택이지만 숙박에 속하는 다중은 준주택이 아니다. 섞지 말고 다중은 무조건 준주택이다. X. 13.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토지소유자가 토지소유자인 시행자가 환지 방식 시행하는 사업만 도시개발 의해서 개발 조정되는 단독주택 건설 용지는 공공택지 셋 다 잡아놨네. 지금 단독이 나왔으니까 X고 또 환지가 나왔으니까 X고 토지 소유자가 나왔으니까 X고 셋 다 함정 다 들어갔어요.
토지 소유자 대신에 국가 지자체 공공 이게 들어가야 되고 환지 대신에 수용성 들어가야 되고 단독 대신에 공동이 들어가야 돼요. 14번 도로법엔 일반도로, 특별시도, 광역시도, 지방도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 주택단지를 본다. 그래야 돼. 이런 경우. 당연히 있는 것을 물어보고 없는 것을 놓고 안 물어보니까. 15. 혼합이란 분양과 임대주택을 함께 있는 단지. 한 번 좀 들어야 돼요. 혼합이 섞인 게 혼합인데 단독 공동이 섞였냐, 분양 임대 섞였냐 그러면 분양 임대. 분양과 임대가 섞인 거 우리가 혼합주택단지랍니다. 얘는 5고. 16. 주택에 딸린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단지 안의 도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부대 X입니다. 17. 어린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등, 경로등 모두 복리다. 자, 놀이터, 근생, 유치원 전부 다 사람이 뽀글뽀글 이런 복리 맞습니다. 17. 간선, 도, 상하수 등 단지 안의 기관시설,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 기관 연결시킨 시설 맞네요. 개념 설명했으니까 5. 8번 까통지는 단지 안에 기관시설 부분도 간선을 포함한다. 얘도 5. 까통지는 안쪽도 포함한다. 20. 리모델링 중 증축은 사용검사, 사용승인 몇 년 경과? 증축입니다. 15년 경과. 세대 전용 면적 110분의 3 이내. 85 미만이면 4 이내 증축. 10년이 15년이고 10분의 5가 10분의 3이고 X죠. 21. 리모델링하면서 공동주택 기능 향상에 공용 부분에 별도 증축할 수 있습니다. 얘는 5고. 22. 세대 증가의 리모델링 경우 각 세대 증축 가능 면적을 합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0분의 1 증가 이러면 되고 100분의 15 이내에서 증가. 원래 10분의 1이었는데 얘를 갖다가 10분의 1.5 기잖아요. 그래서 100분의 15, 100분의 15. 23번 수직증축형 리모델링 15층 이상이면 최대 3개 층까지죠. X는. 공구란 하나의 단지에서 둘 이상 구분된 일단은 착공신고, 사용검사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 맞습니다. 착공신고, 사용검사 따로따로 나눈 게 공구입니다. 25번 공구는 몇 메타 이상 폭으로? 6m 이상 폭으로 X죠. 2번 사업주체하고 주택조합이 있으니까 얘도 반드시 난다 생각해야 돼요. 첫 번째 사업주체. 자, 사업주체입니다. 주택건설 사업계, 대리점 사업 시행한 자가 사업주체인데 등록사업 국장한테 등록하는데 기준이 연간 1년 동안 단독 20, 공동 20, 도생 30, 퇴직자용 30, 대지만 1년 동안 그 규모 이상 하려면 국장에게 등록합니다. 연간 20, 20, 30, 30만 1년 동안 국장 등록, 비등록 1년 동안 20, 20, 30, 30만 해도 2번 잘 나와요. 국가지자체 공사 등록 안 함. 공익법인도 등록 안 함. 또 주택조합이 고용자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면 등록 안 함.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같이 하면 등록 안 함. 얘 지문 하나 잘 나온 게 암기 딱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공동사업주체는 자 같이 하는 게 공동인데 공동사업주 일단은 본다요. 본다. 공동사업주체 본다. 첫 번째 토지 소유자고 등록사업자는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체 본다. 두 번째 주택조합은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다. 공동사업주체 본다. 세 번째 고용자는 토지 소유자 주택조합은 공동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고용자는 하여야 한다. 그래서 고용자는 필수다 해가지고 고필이겠죠. 고필 해가지고 고필이. 고용자는 공동으로 하여야 한다. 그거 잘 잡고 두 번째 주택조합이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제외요. 세대수를 증가하지 않는 리모델링 제외한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공동할 수도 있고 또 지자체하고도 공동할 수 있고 또 토지공사하고도 공동할 수 있고 얘는 지방공사하고도 등록할 수 있고 그래서 안 보이지만 그런 말도 있죠.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하고 공동을 하면서 시공할 때 등록사업자는 시공자 책임이 기본이고 등록사업자 잘못해서 사업이 지연 중단돼가지고 손해를 가했으면 조합원에게 손해배상 책임 의무도 있다. 생각해보고 주택조합입니다. 주택조합 반드시 나와요. 자, 조합을 설립할 때 설립, 변경, 해산 그런데 일단은 기본적으로 설립, 인가, 변경, 인가, 해산, 인가인데 하나만 빼고 국민주택 공급받게 직장조합 너만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다. 잘 나오니까 원래 주택조합은 인가인데 국민주택 공급받게 직장만 신고다. 그럼 첫 번째 지역 건설이죠. 건설 대지면적 100분의 80 이상 사용 승낙서를 첨부해서 시군구 인가,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밑에 있는 그 직장, 건설 직장 똑같아요. 100분의 80 이상 사용승낙 첨부해서 시군간태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국민주택 공급형 직장 설립신고, 변경신고, 해산신고. 리모델링은 똑같이 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입니다. 근데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하려면 기본적으로 일단은 경과년수 10년이 지나서, 근데 증축이면 15년이 지나야 돼요. 그걸 증명해야 되고. 그리고 동의서가 필요한데 조합 설립할 때 동의는 고민하지 말고 무조건 얼마요? 3분의 2. 한 동한다. 그 동 3분의 2. 전체한다. 동별 및 전체 3분의 2. 그 동의서 필요하고. 조합의 구성원인데 조합원 수는 건설 예정세에서 2분의 1 이상을 하되 20명 이상이다. 리모델링은 적용하지 않는다. 지역주택 조합원은 타겟이 AAA니까 리모델링 나온 적 없고 지역의 A, 직장의 A, 직장의 A 잘 잡아놓고 첫 번째 지역 A 그러면 조합설 인가 신청부터 입주 기간까지 무주택 세대주거나 85 이하 하나 가진 세대주 그리고 6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 광역 생활권에 6개월 이상 살아야 된다. 두 번째, 직장은 A 똑같다 그랬죠? 조합설 인가 신청부터 입주 기간까지 무주택 세대주 80여 하나 가진 세대주. 그러면서 조합설 인가 신청인데 같은 도시 같은 게 근무해라. 6개월 근무 그냥 근무 6개월 필요가 없습니다. 공급받기 한 직장 A를 조심해야죠. 조합설 인가 신청부터 입주 기간까지 무주택 세대주만 세대주 무주택 80 무주택 세대주만. 그 다음에 리모델링을 이해하니까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사업계획 승인받은 공동주택 소유자, 세대주가 아니고 소유자, 복리, 단지 내 상가도 같이 하면 단지 내 상가 소유자 포함하고 그리고 건축허가 분양 목적인 공동주택의 소유자, 공동주택 외시설이 그게 상가의 상가 소유자 포함한다. 그 다음에 리모델링 주택조합 설립에 동의한 자부터 건물을 취득하면 이거는 어디 가든가 다 똑같아요. 하여튼 동의한 자가 사게 되면 그대로 동의한 게 됩니다. 4번 조심하고 잘 나오니까 투기과열지구 지역주택조합 구성 선정할 때 접수순에 의해서는 안 된다. 즉 선착순을 하지 마라. 접수순에 의해서는 안 된다. 지역직장은 설립 인가받고 교체 신규게 만듭니다. 하면은 3년 3천요. 지역직장은 설립 인가받고 교체 신규게 만드는데 예외적으로 추가 모집과 충원이 있는데 추가 모집은 건설 예정 세대수를 넘지 않는 범위에 추가 모집하는데 언제까지 하냐?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이게 원래 개정되기 전에는 추가 모집은 한 번 한다 3개월 내. 이건 없애고 언제까지 한다?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는 추가 모집할 수 있다. 두 번째, 결혼이 생겨서 충원하는데 왜 결혼이 생겼냐? 조합원이 사망해가지고. 두 번째, 사업계획 승인 얻은 후에 양도증여 판결 등을 바뀌면 교체된다 이 얘기고. 세 번째, 조합원이 탈퇴해가지고 2분의 1이 안 되면 2분의 1을 채우기 위해서 충원해라. 네 번째, 조합원이 무자격 판정돼서 쫓아내고 충원한다. 다섯 번째, 건설 예정 세대수가 변경이 돼가지고 조합원 수가 2분의 1이 안 되면 그때는 어쩐다? 충원할 수 있다. 그러면서 안 보여. 지금 밑에 안 나오는데 충원을 하든 추가 모집하든 자격 요건은 처음 애들하고 똑같은 조건이요.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은 현대 똑같은 애들 무주택 세대주 85 하나 이상인 세대주 85 하나가 세대주 걔들 중에서 모집을 해야 되는데 사망 상속은 자격 요건을 고려해서는 안 된다. 없더라도 그런 말 하면은 생각해보고 조합 설립 인가 취소에 관한 사항인데 끝맺음 봐요. 아까 우리가 정비사업 조합 설립 취소 하이한다. 얘는 할 수 있다.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하면 취소. 사업계획 승인 설립 인가 받고 2년 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해야 되는데 안 하면 어쩐다고요? 설립 인가 취소 할 수 있다. 가로 안에 지문 잘 봐요. 가로 안에 지문. 우리가 건축하려면 제일 처음에 건축이 허가입니까 신고입니까? 기본이 허가죠. 허가. 건축은 기본이 허가인데 규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러이러면 신고하면 허가받은 걸 봐줄게 이것도 있고 이게 규모가 커지면 뭐 받으라? 승인 받으라. 허가 가지고 안 되니까 승인 받으라. 얼마 이상이면? 30 이상이면. 리모델링이 뭐냐? 리모델링이 대원칙의 허가의 허가. 리모델링은 허가인데 규모가 30 이상이 가게 되면 얘가 사업계획 승인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모델링이 원칙이 뭔가 이해를 하라고. 리모델링은 원칙이 허가입니다. 허가. 건축도 원칙은 허가예요. 리모델링도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세대수가 늘어날 수 있잖아요. 증가 세대가 30 미만이면 그냥 허가. 30 이상이면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으로 바뀐다고. 가로 안에 지문이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작년 시험에 그걸 묻는 거예요. 리모델링이 신고냐 허가냐. 리모델링은 허가입니다. 허가. 기본이 허가. 리모델링 세대수가 30 이상 들었다. 그것은 사업계획 승인. 건축할 때도 건축 허가. 세대수가 호수가 30 이상이면 사업계획 승인. 똑같은 논리입니다. 문제 1번. 토지공사가 연간 단독 20 이상 건설사업 시행할 때 국장에 등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2번. 오시 건설에서 연간 50번 건축한다.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이따지 토탈 개념이니까 연간 20 이상이면 등록을 해야 돼요. X. 3번.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건설할 때 등록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X. 4번. 토지소유자 주택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 시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토지소유자와 등록사업자를 공동사업자를 번다요 벌 수 있다요? 번다지 번다. X. 5번. 주택조합 세대 증간 리모델링 제외하고 구성주택을 건설할 때 지방공사와 공동 시행할 수 있다? 있다지. 등록사업자 또 지자체 토지공사 지방공사도 공동할 수 있습니다. 5번. 고용자가 근로주택을 건설할 때 등록사업자 공동시행 하이한다죠. X. 6번. 국민주택 공급받기 직장주택조합 설립할 때는 시공구인가? 얘가 가장 잘 나요. 조합에서 얘가 최고 잘 나요. 얘는 신고. 7번. 지역주택조합 설립하는 자가 건설대지 80 이상 사용승낙서를 첨부해서 대지 관할은 누구 찾아간다? 시군구. 시도가 시군구. X. 8번. 리모델링 주택자 설립인가 당시에 사업계산 건설 예정 2분의 도대체 무슨 소리 합니까? 리모델링은 그런 거 따지질 않아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그래야 돼요. 리모델링을 제외한 주택조합은 설립인가 당시 사업계산 건설 예정수 2분의 1 조합은 하되 20명 이상 이래야 맞지. 리모델링은 수 없습니다. 즉 9번. 전용면적 70인 아파트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지역주택조합이 될 수 있다죠. 아, 말이 빠졌네. 전용면적 70의 아파트를 한 채가 빠졌네. 한 채 씁시다. 한 채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인자는 지역주택조합원이 될 수 없다. X 그래야죠. 될 수 있다죠. 있다. 한 채가 빠졌으니까 써놓고요. 10번입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일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인 자만 국민주택 공급받기 위한 직장주택조합 조합이 될 수 있다. 조합설립 인가 신청부터 입주 가능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세대주만 맞는 말에 이러면 얘는 집이 있으면 안 되니까. 11번. 투기과열지구 지역주택조합이 구성 선정할 때 접수순에 따라 지위를 인정해야 된다. 인정하면 안 된다. 인정해서는 안 된다. X. 12. 동 리모델링 할 때 리모델링 조합 설립인에 얼마 동의요? 3분의 2. 그러면 5. 13. 조합원 탈 때 조합원 수가 건설 예정수 2분의 1 미만이면 충원할 수 있다. 5. 4번. 조합원 추가 보지면 1회 3개월 X. 추가 보지면 사업계획 승인 신청할 때까지 한다고 했으니까 X. 15. 주택조합원 설립가 받고 몇 년 내 승인 신청해야 된다? 2년. 3년이 아니고 2년. 16. 주택조합 구성을 위해서 건설주택을 조합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주택조합은 제외한다. 리모델링은 구성은 조합원 위해서 절대 집 안 져요. 자, 3번 사업계획 승인과 사용검사입니다. 얘도 한 문제 예상해야 돼요. 자, 사업계획 승인권자하고 승인 대상. 이게 지금 승인 대상하고 승인권자 특이하게 얘가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얘를 중요하게 안 봐요. 간단하게 30, 30만. 단독 30, 공동 30, 대지 만 이상이면 건축허가 아니고 사업계획 승인받는데 승인권자 누구요? 그러면 대지 면적이 10만 미만이면 도시를 관리할 장, 특별시, 광역시, 특자지, 특자도시, 장군수. 대지 면적이 10만 이상이면 시도, 대도시. 국가나 토지공사는 국장. 설명하고 안 중요하고. 별 중요하잖아요. 한 번도 안 나왔으니까. 대지 소유권 확보 얘를 좀 중요해 봐야죠. 사업계획 승인받고 싶으면 땅 사오세요. 대지 소유권 확보한다. 단 이제 미확보해야 된다. 하나, 둘, 셋. 국가지자체 공사 안 사도 된다. 둘,
소유권 없지만 사용권 권을 확보했다. 하나가 문제입니다. 첫 번째, 지구 단위계 결정 필요 80 이상 사용 수익성 권을 확보. 나머지 미확보가 매도 청구 대상이면 승인 신청을 하고 승인을 받는데 지구 단위 플러스 80 이상 플러스 매도 청구 이러면 되는데 이게 주택 조합이 하게 되면 80까지가 안 되고 95. 85 몇 번 써먹었으니까 95 안 써먹었으니까 아직 안 나왔으니까 95. 그 주택 조합이 등록 사업자 같이 하면 95% 확보.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가 매도 청구 대상인데 밑에 매도 청구 걔도 은근 잘 나와요. 얼마 줄 테니까 팔고 나가라. 시가. 얼마 이상 협의한다? 3개월. 원주민보호. 몇 년 전 소유자? 10년 전 소유자 매도 청구 뭐다? 사업주체 보호. 95% 이상 확보하면 모든 자에게 할 수 있다. 그리고 리모델링 5번도 은근 잘 나와요. 리모델링 인가받았을 때 리모델링 주택 조합이 리모델링 결의에 찬성 안 하면 주택 토지 매도 청구할 수 있는데 그 리모델링 결의가 도대체 얼마냐? 밑에 암기해야 돼요. 2번 한 동만 한다. 그 동 5분의 4. 전체 리모델링 한다 그러면은 전체 5분의 4 이상과 동별 3분의 2. 그 숫자는 암기 좀 해야 돼요. 나오니까. 한 동만 한다. 그 동 5분의 4. 전체 한다. 동 3분의 2 받고 전체 5분의 4. 거기서 어쩐다고? 찬성 안 하면 나가라. 매도 청구. 4번입니다. 사업계획 신청하며 6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고 착공시기 암기하세요. 5521 건축법 뭐라고? 1321 주택법은 5521 사업계획 승인받고 5년 내 착수. 공구로 분할할 건데요. 최초 공구는 5년. 최초 후에는 최초 신고하고 2년. 그렇게 해가지고 착수했다가 중단됐어요. 중단 사유 끝나고 1년 연장한다. 그리고 6번 보면 사업주체가 기간 내 착수하면 그때 기간은 5년입니다. 5년 내 착수하려면 5년 두 가지만 1, 2는 아니고 5년 내 착수하면 승인 취소 끝맺이가 하이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 건축법은 하이한다. 주택법은 할 수 있다. 3번 사업계획 승인받게 되면 다른 법에 의한 인허가 등 받은 걸 보는데 옛날에는 건축허가 받은 걸 본다. 이게 아주 잘 나왔어요. 지금 안 나오겠지만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농지 전용허가 받은 걸 본다. 왜? 또 협의했다. 며칠 대답했다. 20일 똑같고. 건설 용적법 1번 국공유지 우선 매각인데 우선은 특혜입니다. 특혜. 국가나 지자체는 이자에게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국민주택 규모주택을 50% 이상 건설하겠다. 두 번째, 주택조합을 짓겠다. 세 번째, 그 주택 지으려고 대지 조성한다. 이자에게 국가나 지자체는 가지고 있는 토지를 갖다 우선 매각 임대할 수 있고 우선 특혜 줬어요. 그럼 어찌 해야 돼요? 빨리 해야 돼요. 빨리가 몇 년이요? 2년이요. 2년 내에 주택 건설 하든가 2년 내에 대지 조성 안 하면 판매하거나 임대계약 취소할 수 있다. 2년 그리고 판매 계약 취소할 수 있다. 채비지가 딱 나오면 핵심 두 가지요. 국민주택 용지로 매각 청구하게 되면 2분의 1 범위 내에서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채비지 공급가는 원칙이 뭐라고? 원칙이 감정가. 임대주택인데 그러면 조성원가 두 개만 딱 잡아놓으면 되고 2번 사용검사입니다. 사용검사는 누구한테 하냐? 시군구한테 합니다. 국장이 사업계획 승인했으면 국장한테 검사고 검사기간이 이게 건축법은 7일인데 주택법은 15일. 그 다음에 3번은 시공보증자 등의 사용검사 무슨 얘기냐? 이 사용검사 신청은 정상적이면 사업주체가 신청해야 되는데 사업주체가 망했어요. 그러면 이제 누가 한다? 못하니까 시공을 보증자 등이 하는데 자 봐봐요. 사업주체가 파산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신청을 안 하면 자 먼저 1번이 망했을 때 사업주체 파산했다. 순서가 문제입니다. 누가 한다? 시공을 보증자가 시공회사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검사 받아야 된다. 근데 보증자가 파산하거나 없어요. 그때는 입주자 대표회가 시공회사 선정해서 공사 끝내고 사용공사 받아야 한다. 사업주체가 망하면 그 다음 누가 나온다고? 보증자가 없거나 마저 망하면 입주자. 순서 그렇게 나와요. 2번은 사업주체가 파산 안 하는데 사용공사 신청을 안 해요. 그때는 보증자도 되고 시공자도 되고 입주 예정자도 할 수 있다. 걔들이 사용검사 신청하면 검사권자는 사업주체가 검사 안 받는 정당한 이유를 밝히지 않느냐 검사해 줘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4번 공구별, 동별 원칙은 단지 다 끝내고 동시에 받는 게 원칙인데 아까 공구가 있잖아요. 공구별로 건설은 공구별로 분할 사용금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2동 이상 건축하면 완공된 동별 한동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공구별로도 가능하고 완공된 동별로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축물을 이게 언제 씁니까? 사용검사 받고 써야 되는데 항상 모든 법에는 공사와 관련된 법에는 임시 사용 승인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주택 건설 사업이면 건축물이 동별로 공사 끝났을 때 동별로 임시 사용 승인 받아 쓰고 대지는 구획별로 임시 사용 받아 쓰면 되는데 임시 사용 승인 대상이 그 건축물이 공동주택이면 끝나기는 동별로 끝나고 임시 사용 승인은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다. 1번입니다. 문제 1번. 지방구사는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받을 경우 건설대지 소유권 확보한다. 무슨 얘기입니까? 국가지자체 공사공사는 소유권 필요가 없어요. 2번. 지구대 결정 필요. 50 이상 확보 택도 없어. 50이면 얼마라고요? 80 이상. 그리고 나머지가 매도 청구 50이 아니고 80. 3번. 위 2의 경우 미확보한 토지 소유자에게 대지를 공시가 매도 청구 도둑놈지 그러면 뭡니까? 시가. 4번 위 3의 경우 매도 청구 대상이 된 토지 소유자와 얼마 이상 협의하라? 3개월 X. 5번 3의 경우 건설 대지 중 100분의 95 이상에 대해서 사용권을 확보한 경우 사용권을 확보지만 대지 모든 소유자가 할 수 있다. 이거는 되죠. 95 이상 확보해서 모든 자한테 다 나갈 수 있고 6번 사업계획 승인 받은 사업주체가 승인받고 2년 내 착수하고 위반하면 취소해야 된다. 아니지. 2년이 아니고 5년이지. 5년. 취소해야 한다가 아니고 할 수 있다지. 7번 공구별 분할 건설에서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최초 공사 진행하는 공구는 승인받고 3년이 아니고 5년이고 최초가 5년이고 최초 외가 2년이고 8번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받으면 건축가 받은 걸 본다. 의심하지 말고 있다. 9번 국가는 그가 소유한 토지를 군민득이며 40% 이상 건설한 자에게 우선공급 안 돼요. 50% 이상. 그러니까 반 이상이 군민득 구매를 했을 때. 10번 토지와 사업 시행되는 채비지 총면적 얼마 범위 내에서 우선적으로 군민득 사업 줄 수 있다. 2분의 1. 11번 채비지 양도권 원칙이 감정가. 예외가 조성원가, 원칙이 감정가. 12. 공구별로 분할해서 사업계획 승인 받은 경우에도 사용검사는 단지 전체에 대해 받아야 되면 공구별로 받을 수 없다. 공구를 왜 하는데 공구를? 착공 따로 하고 사용검사 따로 하려고 나누는 게 공구예요. X. 13. 사업주체가 사용검사 받으면 건축법 사용승인 받은 걸 본다. 5. 14. 공동주택 임시 사용승인 동별로 하면 세대별로도 할 수 있답니다. 있다. X고. 주택 상환사채 가능성이 많이 떨어지죠. 얘는 혹시나 자 발행자 주택으로 돌 사채 발행자는 토지공사하고 등록사업자 주택으로 상환한 사채 발행할 수 있는데 토지공사는 안 망하지만 등록사업자는 망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을 가지고 지급 보증을 받아야 되는데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이 뭐냐? 자본금 5억 이상 5억, 3년, 300세대, 5억, 3년, 300세대 숫자 말면 문제 풀린다고. 발행 승인은 암기하고 누구 승인? 국장 승인. 이거 액면 또는 할인만 해야 합니다. 기명증권입니다. 양도 안 돼요. 양도 안 돼요. 안 되는데 해외이죠. 그러면 양도가 되는 거예요. 원칙은 해외이죠. 양도한다. 그러면 양도했으면 양수인 명의 변경해야죠. 어디 간다? 발행회사 가서 원부에다 주소 성명 쓰고 증권에다 뭘 쓴다? 성명. 그래야 대항력을 갖는다. 그리고 자 주택 상환수 효력 등에 해서 등록사가 발행한 사채는 등록이 말소돼도 걱정 마세요. 지급보증 받았으니까 등록이 말소돼도 그가 발행한 사채 효력 영향이 없습니다. 영향이 없다 그 말은 유효하다 이런 얘기요. 그리고 상환기간은 발행일부터 공급계약 체결시까지가 3년이고 주택 상환 사채에 대해서 이 법의 규정이 없으면 상법 사채 발행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문제 1번 등록사업자는 자본금, 자산평가, 기술력 등이 대리인이 정하는 기준을 맞고 금융기관 또 이게 수정 안 됐네. 대안이 아니고 대안 지우고 주택 도시 보증공사예요. 명칭이 주택 도시 보증공사입니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 보증을 받은 경우에만 발행할 수 있다. 1번은 O입니다. 수정합시다. 주택, 도시, 보증, 공사. 공사 명칭 찾아 시험이 안 나와요. 저는 이러고서는 하지만 실제 시험에서 명칭 딱 맞춰서 나옵니다. 2번 주택 상환사채 발행을 한다는 사채 발행자에서 누구 승인이라고요? 예, 국장 승인입니다. 국장 승인. 3번 기명증권 명의 변경 취익자 선명과 주소를 사채 원부에 기록하는 방법하며 취익자 선명을 채권에 기재하지 않으면 발행자처럼 대항할 수 없다. 5네. 4번 상환기간은 몇 년? 3년. X. 5번 사채 발행계획서 발행할 사채 총액이 기정된다. 오늘 하루 종일 해놓고 이것도 모르면 진짜 문제 있는 거예요. 발행계획서에는 이것도 있습니까? 그 뭐라고? 아, 있으니까 썼지, 있으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지금도 눈치로 가볍게 있습니까? 있으니까. 6번 등록사업자 등록이 말소해도 그가 발행한 사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유효합니다. 지급부정 썼으니까. 테마 5번 주택공급과 분양가 상한데 얘가 한 문제짜리 반드시 나와요. 이런 걸 확실히 잡아야 돼요. 첫 번째 주택공급 질문 하나입니다.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복리시설은 시군구 신고 잘 잡아놓고 단 국가지자체 공사 승인 안 받고 신고 하나, 국가지자체 공사 50 초과 출전 법인도 승인 안 받고 신고 하나. 거기서 이제 질문 하나 나오고 두 번째 분양가 상한제는 자 사업주체가 일반인의 공급은 공동주택인데 이제 박스 아래야 돼 이제는. 그전에는 무조건 다 했는데 지금은 공공택지에서 일반인의 공급하는 공동주택 또 공공택지 외 택지에서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뭡니까?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일반인 공급하는 공동주택 그 두 가지요. 그러니까 그거 먼저 암기하고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 제외 첫 번째 도생 두 번째 경제 자유기업 외자 유치 촉진 위해서 의결한 거. 세 번째 관광특구 50층 이상 150m 이상. 그러면서 이제 분양가는 어떻게 돼요? 그러면 간단해요. 택지비 플러스 건축인데 택지기 공공택지는 LH공사가 땅 판 가격이 있어요. 판 가격. 그게 뭡니까? 공급가 플러스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공공택지 외 택지는 몰라요. 땅값을 모르니까 평가해야 돼요. 감정가 플러스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건축비는 장관이 고시한 게 뭡니까? 기본형 건축비에다가 국토부령이 정한 비용을 가산하는데 문제는 기본형 건축비가 시군구청장이 지역 실정에 맞게끔 따로 고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부분 주의하고 분양가 공시는 자 공공택지는 누가 공시하고 민간택지 누가 그만 잡으면 돼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 누가 해야 된다? 사업주체가 해야 된다. 공공택지 외에는 누가 해야 된다? 시군구가 해야 된다. 주체만 잡으면 되고 분양가 심사에 아까 분양 승인 누구한테 받으라고? 시군구한테. 시군구는 분양 승인 할 거야 말 거야? 모르지 자기는. 그러니까 전문가들이 판단한다고. 그래서 시군구에 있다 분양가 심사위를 만들고 분양가 심사위는 심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분양 승인해야 됩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적 누가 정해요? 국장. 박스 반드시 암기해야 돼요. 간단해요. 3개월 가격 상승률은 10%. 3개월 거래량 200%. 청약 경쟁률이 20대. 10%, 200%, 20대 1 초과. 반드시 암기하고 국장이 지정하되 시도 의견 듣고 심의 말하는 거 상식이요. 의견 듣고 심의하고 지정했으면 고시하고 그런 건 상식이고 그리고 국장이 지정했는데 해지 요청은 누가 한다? 시군 해지 요청하면 며칠 내 결과 통보? 40일 내 결과 통보. 1번 사업주체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신고 이러면 안 된다니까. 뭐라니까? 승인 입주자 모집 승인 X. 2번 지방공사가 입주자 모집할 때 시군구 승인 국가자체 공사공사는 승인 안 받음 X. 3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 외 택지비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주택 외의 택지비는 택지 감정가격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뭡니까 했습니까? 공공택지 외 택지니까 감정가 맞죠. 국토부령이 정하는 비용을 가산한다. 그러면 5인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공공택지 외의 택지비는 택지 감정 가격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을 가산한다. 3번 답이 잘못 나왔으면 3번 5입니다.
3번은 5입니다. 5. 공공택지다 그러면 공공택지는 공급가 플러스 부대비용이고 공공택지 외 택지는 공급가가 없으니까 감정가 플러스 부대비용인데 맞게 나왔는데 X였네요. 3번 5. 4번 관광특구에서 30층 이상인 공동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이 아니다. 몇 층이지? 50층. 몇 메타요? 150m. X죠. 5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건축비입니다. 국장이 정해서 고시하는 기본형 건축비에 국토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더한 금액을 하며 시군구청장이 기본형 건축비에 따로 정해서 고시할 수 마지막 가서 있다지. 없다가 아니고 있다. 6번 사업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공공택지에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입주자 모집 승인을 받았을 때 분양가 공시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공공택지죠. 사업주체가 분양가 공시할 필요가 없다가 아니고 공시하여야 한다요. 사업주체는 공공택지 분양가 공시하여야 한다. 7번 국장은 분양가 적정성 심사하기 위해서 분양가 심사 설정한다. 무슨 국장이 합니까? 누가 해야지? 구청장, 시군 구청장. 그래서 X고. 6번 투기가지고 전매제한 얘도 반드시 나온다 생각해야 돼요. 주택거래 신고제가 주택 자금이 빠졌으니까 얘들이 더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투기과열지구 첫 번째 국장 시도가 심의 거쳐 지정 해제한다. 심의는 상시고 일단은 지정권자가 국장 시도 기억하고 2번이 답으로 가장 돼. 2번이 국장이 지정 해제할 때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 국장과 협의한다. 잘 잡아야 돼요. 국장은 시도 의견, 시도는 국장과 협의. 국장은 1년마다 재검토. 해제가 맞다 그러면 해제는 해야 한다고. 또 시도하고 시군구가 해제 요청하면 요청받은 국장하고 시도이사는 40일 내에 결과 통보 날짜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이제 전매제한인데 전매제한 대상이 투기과열지구 지위,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가 지위, 공영개발지구 안에 주택가 지위, 수도권의 공공택지 외에 공급은 주택가 지위 4가지가 있어요. 4가지가 있는데 3번이 시험에 나올 수가 없어요. 이미 3번은 주택법에서 없어진 거예요, 얘가. 근데 해필 없어진 시기가 우리 시험 공고 후에 없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시험 범위는 들어가지만 문제 낼 수가 없는 거예요. 3번 무시하고. 자, 전매 제한 기간에서 10년 범위 내에서 대리인이 정하는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하도 많이 내고 쓸 게 없으니까 상속도 안 되냐 이걸 물어봐요. 상속은 어디든지 다 됩니다. 상속은 허용한다. 그러면서 이제 언제부터 시작해요? 그러면 지위라는 게 분양권 아닙니까? 분양권이 언제 생깁니까? 계약서를 쓰면 계약서 쓰면 입주자 모집해가지고 최초 공급 계약 체결이 가능한 날 그때부터 해가지고 몇 년이냐? 투기과열지구 지위는 수도권 충청권에 있다. 등기하고 팝니다. 등기하고. 그러니까 분양권 못 받는데 5년이 넘어가면 그때는 팔아도 괜찮아요. 두 번째, 수도권 충청권 외의 지역은 작년 시험에 3년 넘고 3년이 아니고 1년.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지위 얘는 포기입니다. 포기. 엄청내 못하니까 포기. 3번은 어차피 안 나올 거니까 안 하고 4번 신경써 4번 수도권 안에 공공택지 외에 공급하는 주택가 지위는 6개월 얘 잡아야 돼요. 작년만 해도 없었어요. 얘가 들어왔으니까 수도권 안쪽에서 공공택지 외에 민간택지 거기서 공급하는 주택가 지위는 6개월. 그 기간 동안 전매가 안 되는데 이제 되는 경우 7개 있죠. 7가지 답은 1, 2, 3, 7이요. 어차피 함정은 1, 2, 3, 7. 1번 된다. 1번 전원이 다른 도시 이사가는데 포인트는 전원인데 어디로 가면 안 된다. 수도권 가면 안 된다. 2번 전원이 상속받은 주택 이사 간다. 3번 전원이 해외 이주. 전원이 2년 이상 해외 거주. 그리고 4번은 이혼. 함정 없어요. 5번은 내 주택을 공익사업용 제공하고 나는 이주택을 받은 거 함정 없음. 6번 주택이 경공비로 날아가는 거 함정 없음. 7번 배우자에게 증여한데 전부 증여 일부 증여. 거기는 일부 증여. 그런 것만 잡으면 되고 그 사유가 있으면 사업주체 동의 받으면 전매제한 적용 안 해요. 근데 이게 주택이면 누구 동의? 토지공사. 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 받고 판다. 그러면 토지공사하고 지방공사 어쩌나 우선 매입한다.
토지공사, 지방공사 그럼 우선 매입하는 거요. 우선 매입할 때 얼마 줍니까? 물어보면 입주금 플러스 이자. 가격 상승이 없어요. 입주금 플러스 이자만 지급하고 입주금 플러스 이자. 위반시 조치입니다. 첫 번째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입주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가 매입 비용이요. 매입 비용. 작년 시험에 유치하게 전매대금 틀렸다고 나왔어요. 매입 비용. 입주금 플러스 이자를 뭐라고 한다? 매입 비용. 매입 비용을 지급하고 사업주체가 취득합니다. 그리고 얘들은 처벌합니다. 3년 3천. 그리고 주택에는 부기등기가 있다. 이거면 주택에는 지위는 등기할 수가 없죠. 지위는 주택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 처음에 딱 하면서 뭐라고 하냐, 이 주택은 최초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전매 제한 기간 내에는 주택공사가 아닌 다른 애들한테 전매할 수 없는 주택이다. 그 말을 보존 등기 밑에다 딱 해놔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주택에는 부기등기한다. 그 정도 말면 문제 푼다는 얘기입니다. 1번입니다. 국장이 투기관리가 지정 해제할 때 시도 협의 이러면 안 된다니까. 국장은 시도 의견 듣고 시도가 국장과 협의하고 X. 2번 시도가 지정 해제할 때는 시군국 이러면 안 돼요. 국장하고 너는 협의 X. 3번 국장이 5년마다 재검토 아니요. 1년마다 재검토. 1년마다 재검토. 4번 투기관리로 지정된 지역에 주민은 주택객이 안정되는 등 지정사유가 없다고 인정하면 해제 요청할 수 있다. 주민은 해제 요청 못합니다. 누가? 시도, 시군구가. 5번 장관 시도에서는 심의 결과 투기관리직에서 지정사유가 없었다 인정할 때 투기관리 지정 해제 끝맺음이 하여야 한다. X. 6번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 입주자 선정 늦추는 10년 범위에서 대량이 정하는 기간이 지나기 전에 주택의 지위를 전매, 상속 제외하고 전매 알선할 수 없다. 맞네. 10년 이내에서 제한이니까 5. 7번 상속에 취득한 주택으로 전원이 이전한 것으로 사업주에 동의받으면 전매 제한 적용하지 않는다. 그러면 5. 팔 수 있다는 얘기니까. 8번 위 7의 경우 주택이면 토지공사 동의받습니다. 5. 지위는 사업주택 동의받고 주택이면 사업주택가 아니요. 토지공사. 주택을 공급한 자가 지방공사면 지방공사 동의받고. 7번 주택 공급질서. 얘는 너무 많이 나왔어요. 혹시나 왜 혹시나. 연타로 계속 나와서 또 내기가 좀 뭐한데 혹시나. 자, 공급 질서 유지해가지고 금정이 주택법에 의해서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나 증서를 네 가지 하지 맙시다. 양도, 양수, 알선, 광고 두 가지는 봐줘요. 상속하고 뭐는 저당은 상속 저당은 된다. 상속 저당은 된다. 증서나 지위에 뭐가 있어요? 그러면 이 지역 직장 조합원의 지위, 주택 상환 사채, 입주자 저축 증서, 청약 통장, 시군구청이 발행한 무허가 건물 확인서, 철거 예정 증명서, 철거 확인서, 공공사업 시행으로 인한 이주 대책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지위, 이주 대책 대상자 확인서. 그는 이해해야 돼요. 이 정도 증서나 지위면 집할 수 있구나 이해하시고. 자, 하지 말아야 되는데 하다 그러면 첫 번째 지위는 무효로 하고.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사업주체가 환매한다. 나가세요. 퇴거명령. 10년 이내 입주자격 제한하고 그리고 처벌은 3년 3천. 너무 단순한데 지금 24, 25 연탄 나왔으니까 3개, 좀 4개 약간 그래요. 그 다음에 바로 농지법이면 농지법 바로 합니다. 지금 농지법 첫 번째 농지 소유 규제인데 첫 번째 소유금 첫 번째 대원칙은 농업 경영에 이용하고자 하는 만 소유한다. 근데 농업 경영에 이용 안 해도 소유할 수 있는 16명 자꾸 읽어보는 거예요. 국가지자체, 학교 공공단체 생산자체가 시험연구 실습 정묘 생산용지로. 세 번째가 주말농장. 네 번째 상속받은 거. 다섯 번째 8년생적 인원. 여섯 번째 금융기관 등이 그 말이 없으면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 취득하는 거. 일곱 번째 전용 허가받거나 신고한 농지. 여덟 번째 협의로 완료한 농지. 아홉 번째 1,500 미만 된 농지. 열 번째 최상단, 최하단 평균 경사가 15도 이상인 거. 11번째가 6명이 쫙 나와요. 농어촌공사, 농어촌비법, 공유소유멸입, 토지시험, 공치법, 비축농지. 몇 번 반복해보고 얘들은 소유 제한을 적용 안 받습니다. 농지 소유 제한이 무슨 뜻이죠? 농업 경영에 이용하는 자가 소유한다. 이게 소유 제한인데 16명 소유 제한 적용 안 받는다 그러면 그렇다 그래야 돼요. 그리고 그 밑에 뭐가 있어요? 이제 농지법에서 허용되는 사유로 임대 사용자할 때
쉽게 말해 농촌촌과 군대 가면 임대 상대 되죠. 군대가 있는 기간 동안 농사 안 짓지만 소유할 수 있다고. 농지 소유에 관한 규정은 오직 농지법에서만 정합니다. 다른 법은 소유에 대한 별도 규정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농지 소유 상한 아주 쉬워요. 상속 농사 안 지으면 만. 8년 이상 경작 이농하면 만. 주말 체험 농장은 1000 미만인데 이 1000은 세대연점 합산해서 1000 미만. 거기에다가 상속하고 이농이 농어촌공사한테 맡기면 소유 상한 없음. 다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맡겨놓으면 관계없어요. 두 번째, 농취증입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가 어디 가서 시, 구, 면장한테, 군수한테 가지 말고 시장, 구청장, 읍장, 면장. 시장, 구청, 읍장, 면장은 자 농업경영계획서 만드세요. 경영계획서는 뭐가 있어요? 안중에, 얼마 살 건데? 면적. 노동력 장비 어떻게 확보할 건가? 농지 가지고 있는 또 산다? 소유 농지 이용실 때 그런 내용이 포함된 경영계획서를 만들려고 하는데 넘겨보면 경영계획서 안 만들어도 그냥 가면 주는 애가 6명 그냥 가면 된다. 그게 학교, 주말농장, 허가신고, 1500 미만, 그리고 경사 15%, 영농요건 분리농지 경사 15%, 그 영농요건 분리농지 그게 경사 15%예요. 농사지기 곤란한 거 경사 15%, 그리고 비축농지 6명은 기억하세요. 농지증 분명히 받아요. 농지증은 받는데 경영계획서 안 만든다. 그러면 밑에다 주로 답 나온 게 그러면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은 얘는 아무 특혜가 없는 거예요. 농업인 농업법인은 너는 경영계획서 만들어가지고 농지증 받는다. 신청하면 4일 내에 주는데 경영계획서 안 만든 애들은 이틀 내에 줍니다. 예외 이제 농지증 안 받는 애 얘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얘 15명인데 일단 한번 읽어볼게요. 첫 번째 국가지자체, 두 번째 상속, 세 번째 금융기관 등이 담보농지, 네 번째 협의완료, 다섯 번째 기타에서 5명이 쫙 나오고요. 농어촌공사, 농어촌법, 건설매림, 토지수용, 그리고 공지법, 그리고 합병, 분할, 시효, 판매, 법인끼리 합병, 공유농지 분할, 시효치 등 판매, 농지용 증진사업 시행계. 그게 15명인데 걔들은 농지증 안 받아요. 15명이 너무 많으니까 차라리 받는 애. 누가 받더라? 학교 받고, 주말농장 받고, 허가신고 받고, 1500 받고, 경사 15% 받고, 비축농지 받고, 그리고 농업인, 농업법인 받고, 경매 당연히 받는 거예요. 경매는. 그 다음에 이제 농지 취득했다. 농지증을 첨부해야 등기해 줍니다. 자, 농업진흥지역입니다. 이거 다 해가지고 농지법은 한 문제 지금. 요즘은 최근에 한 문제가 자꾸 이상한 데 나오니까 4개 해가지고 한 문제 가발력 해요.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 이용 보존해서 누가 지정해요? 시도지사, 암기등 시도지사. 농업진흥지역은 농업진흥지역은 두 가지요. 진흥구역, 보호구역. 진흥구역은 농지가 집단되어 농업목적 이용한다. 경지전이 쫙 되면 진흥지역. 보호구역은 농사지려 뭐가 있어야 돼? 물. 보호 그러면 항상 물이에요. 진흥구역 용선확보 수질 보존을 위해서 진흥구역의 농업환경을 보호한다. 그게 보호구역입니다. 진흥지역은 철저하게 보존 목적인 지역이니까 녹지관리, 농림자연환경인데 특별시 녹지는 제외한다. 그러니까 자꾸 광역시를 붙여요. 광역시는 지정하고 특별시에는 지정할 수가 없다. 특별시 녹지에는 지정할 수 없다. 지정 절차는 심의 상시. 이게 지정권자가 시도면 장관은 뭐합니까? 장관은 합니다. 뭐합니까? 승인. 장관이 승인하려는데 녹지나 계획관리가 농업진흥지에 포함되면 국장과 협의하고 승인하세요. 그래서 장관 승인 받아가지고 시도의사가 지정합니다. 그리고 4번 진흥지역의 농지 매수 청구 제도 있다는 거 알아놓으세요. 신설되고 아직 안 나왔으니까. 진흥지역 안에는 농업인하고 농업법인은 이게 지금 평야지대 중간에 팔려고 되면 안 팔린다 이것은. 그러니까 진흥지역 안에 농업인과 농업법인은 농어촌공사한테 매수 청구하면 농어촌공사가 공시가 그럼 욕먹는 거예요. 감정가를 기준으로 매수합니다. 감정가로 사줍니다. 4번 농지 전용인데 농지 전용이란 농지를 농지가 아닌 용도로 가는 게 전용입니다. 너네다가 축사지면 전용이에요? 아니요? 전용 아닙니다. 축사 부지 자체가 농지니까. 너네다가 농업인 주택 지으면 전용이에요? 아니요?
집정을 하면 전형이 아니야. 그건 전형이지, 전형. 그건 전형 신고. 농업인 주택은 축사 지어놓은 것은 축사 짓는 것, 그것은 전형이 아니야. 축사 부지 자체가 농지가 되니까 주택은 전형이에요, 주택은. 자, 일단은 농지를 농지가 아닌 용도 쓴 게 전용인데 원칙 잡아요. 누구 허가입니까? 국가입니다. 국가. 농지 전용은 국가가 합니다. 그래서 장관이 합니다. 장관 허가. 예외 허가 없이 전용할 수 있다. 이해해야 돼요. 다른 법에서 전용 허가 의제된 협의를 거쳤다. 두 번째, 전용 협의를 거친 농지나 협의 대상에 제외한 농지를 한다. 쉽게 말해서 주, 상, 공 안에 있는 농지 전용할 허가 안 받는 거예요. 이미 협의 끝난 농지니까. 세 번째, 신고했으니까 허가 떠받을 필요 없다. 네 번째, 전용 허가 신고하지 않고 산지 전용 허가, 산지 전용 신고하지 않고 불법 개발해서 농지 만들었어요. 그래서 산으로 다시 복구할 허가 안 받습니다. 다섯 번째, 하천거래증 허가를 받아서 형질병행하니까 또 할 필요가 없다고. 그 다음에 이제 2번, 타 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우리가 하게 되면 일시 사용 허가, 국가나 지자체가 하게 되면 협의, 치사하게 시험 문제가 농지 전용은 허가, 지역 주민과 관련되면 신고, 국가나 지자체가 하면 협의. 그러니까 전용은 허가도 있고 신고도 있고 협의도 있는데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우리가 하면 뭐라 한다? 허가. 국가 지자체는 협의. 신고 있다 없다? 이거를 묻더라니까 치사하게. 타용도 일시 사용 신고는 없어요. 허가하고 협의지. 우리가 하게 된 뭐라고? 허가. 국가 지자체는 협의. 그 사용은 잡아 1번. 일시 사용하고 원상 회복 조건이니까 판단해야 돼요. 원상 복구 조건이니까 전용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농지 보존부담 안 낸다. 그리 가야 되고. 타용도 일시 사용 허가는 누가요? 시군구. 자, 타용도 일시 사용 기간이 몇 년요? 그거 암기해야 돼요. 농수산물 간이철 시설은 기본 7년 했다가 연장이 5년입니다. 그래서 12년이 되고 현장 사무소는 기간이 나올 수가 없어요. 공사 기간이니까 물을 수가 없고 광물, 토석 광물 채굴은 기본 5년이다 연장 3년이니까 8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개 잡아놓고 자 3번 농지 전용 신고는 누구한테요? 시군구. 신고 대상 암기하지 말고 지역 주민들 생활과 농사 짓고 사는 주민들 생활과 관련된 거는 신고다. 그렇게만 해석하면 돼요. 넘기면 농지 보존 부담금인데 농지 보존 부담금은 자 농지 보존 부담금은 누가 냅니까? 1, 2, 3, 4 읽어서만 잡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안 보고 이해해야 돼요. 실질적으로 농지를 전용합니다. 맨 마지막에 농지를 뒤집는 자, 맨 마지막에 뒤집는 자, 그 자가 농지 보존 부담금 냅니다. 그렇게 하면 되고 그러니까 타용도 일시 사용허가는 돈 내야 안 내요? 안 내지. 전용이 아니니까 복구 조건 허가니까 안 냅니다. 선납 후납 무슨 얘기냐? 농장이나 시군구청장은 전용 허가 협의 전용 신고 수리할 때 농지 보존금 미리 납입하거나 납입을 허가 등 조건으로 해야 된다. 먼저 받거나 아니면 돈 낸다는 조건을 해가지고 돈 내기로 했는데 안 내면 어쩌면 허가 취소하면 그만이요. 그 다음에 분할납부인데 분할납부가 농장은 3년이 아니고 4년입니다. 4년. 이게 개정됐는데 저도 최근에 알았어요. 분할납부 기간은 3년이 아니고 4년 수정합시다. 4년. 4년 범위 내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다. 산, 도, 관, 공 그러는데 산업단지, 도시개발 사업, 그리고 관광지, 그리고 중소기업 공장용지 이것들은 금액이 엄청나게 커요. 금액이 너무 금액이 크기 때문에 분할납부하는데 네 가지니까 4년, 네 가지니까 4년 그래야지. 산도, 관공, 종류가 네 가지니까 4년 그래야 돼요. 4년. 그 다음에 환급을 이해해야 돼요. 자, 돈 냈다. 허가가 취소되면 다 돌려주는 거예요. 나 500평 전용할 거예요. 500평 돈 내세요. 200평만 전용은 300평 안 하는 거예요. 300평 돌려줍니다. 면적의 감소는 그만큼 돌려주고 감면이 종종 답 나오는데 감면할 수 있다는 있어도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을 하면 감면할 수 있다. 중요산업시설 감면할 수 있다. 농지 전용 신고가 지역 주민들이라면 감면할 수 있다. 근데 이게 시험에 나오면 감면할 수 있다 안 나오고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용 목적으로 납부하지 않는다. 그러면 X. 납부하지 않는다가 아니고 감면할 수 있다. 강제인수 안 내면 어쩐다? 쳐들어간다고.
이렇게 해서 농지법은 목표가 한 문제 한 문제 두 문제 맞추면 진짜 좋은 거. 농지법은 대책이 없이 원체 구석진 내용을 내니까 방법이 없는 거고. 이렇게 해서 맞췄고 아니 그 옆에 또 남았어요. 지금 101페이지 봐야지. 마무리해야지. 101페이지 보게 되면 쫙 읽으면 밑에서 지금 우리는 당장 급하는 게 합격해야 되고 합격한 후도 한 번쯤 생각해요. 합격했다는 전제 하에서 공부하니까 합격 후에 뭐 해야 되는데 중개해야 되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빚을 못 보면 안 되잖아요. 근데 가면 갈수록 중개는 혼자서 못해. 혼자서 가면 갈수록. 그러니까 이걸 갖다 중개를 하더라도 우리는 전국 단위로 공동을 해야 되니까 전국 단위로 공동할 때 그 나중에 여러분들이 중개하면 느끼겠지만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업종 중에서 신뢰도 1등이 어딜까요? 예. 신뢰도에서 제일 꼴등이 어딥니까? 중개업이에요, 중개업. 나가서 봐보세요. 나가서 중개업 하게 되면 상대방을 가장 못 믿는 직업이 뭐냐? 중개업. 물건을 내놓는다 하더라도 믿질 않고 무슨 얘기하면 싹 가서 얘기하면 처음에 우리 이러고 만날 때는 이러고 마주봐 이러고 1년이 딱 지나면 이러고 봐 이러고 왜 나한테 왔을까 이렇게 해가지고 못 믿더래 이런 얘기. 이게 문제가 상당히 문제가 돼 이게. 그럼 공동중개가 잘 안 되고 있는 거고 세상은 바뀌고 있는데 그런 얘기 좀 대기업이 들어오고 2017년에 뭐가 대기업이 들어오고 외국기업도 들어오고 우리 같은 개인이 어떻게 커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 단위로 모임을 만든다고. 그래서 거기 보게 되면 저 밑에 보면 11월 14일, 11월 14일하고 15일하고 어디서 만난다고요? 우리 전국이 이만하면 여기가 중심이니까 서울이다 그러면 여기가 대전입니다. 대전 가게 되면 대전에 뭐가 있어요? 장태산. 인터넷 쳐봐요. 장태산. 휴양림 있으니까 펜션을 이미 예약 다 해놨어요. 이미 펜션 예약 다 해놨다고. 다른 팀이 작년에 한 150명 했거든요. 작년에. 그럼 올해 인원이 훨씬 많으니까 200명 예상해가지고 아예 통째로 다 빌려놨다고. 펜션을 갖다 통째로 해가지고 거기 가면 교육장소 뭐든 다 돼 있어요. 거기 가서 교육도 좀 하고 앞으로 우리가 어디에 가야 되니까 거기 가게 되면 중개사 협회 본부장이 나서 설명해 줄 거예요. 앞으로 중개 현황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니까 이런 걸 논해야 되니까 그 11월 14일하고 15일은 합격하든가 말든가 어차피 한 번 못 어울리면 그 다음에 같이 어울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모임 간 사람들이 하나 기수가 되는 거니까 그때 와야 되는데 합격하고 난 다음에 합격하다 무조건 와야 되는데 거기다가 혹시 궁금하면 해서 전화번호 써놨죠. 거기다가 조그맣게 썼는데 거기다 왕별 쳐가지고 잊어먹지 말고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연락해가지고 뭉치자 이런 얘기입니다. 개인이 혼자 해서 지금 덤빌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아니요. 지역별로 뭉쳐주고 전국 뭉쳐야 되니까 모임을 한번 해야 됩니다.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반드시 오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 수업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